자, 그러면 이제 중국 인증 종류를 봐야 되겠죠. 중국 인증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크게는 이제 법적 인증인지 민간 인증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제 인증과 자율성 인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강제 인증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CC 인증이 속해 있죠. 그 외에도 화장품 위생허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 라벨, 전기전자 제품에서 이제 해당되는 제품들을 보는데, 에너지 효율 라벨, 그 외에도 뭐 개량 인증, 방폭 인증, 물마크, 소방 인증,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강제 인증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 인증은 뭘까요? 기업이 스스로 내 의사에 의해서 취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인증을 자율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 인증 같은 경우에 취득해 두시면 좋은 점이 브랜드 가치가 일단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무역을 하다 보면 특히나 바이어께서 브랜드, 그러니까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또 취득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강제성 인증이 아닌데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안 받으셔도 되지만 자율성 인증을 받게 되면 자율성 인증을 받지 않은 여타 제품이나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이제 구매력이나 그리고 브랜드 가치, 공신력에서 다른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 인증은 보시면 이제 공산품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절수 절전 제품들, 식품 접촉 재질 제품들, 그리고 유기농 비근성 제품들, 그리고 산업안전. 여기에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산업안전 제품이에요. LA 인증이라고 해서 노동안전인증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안전모라든지 저희가 현장 공사장에서 쓰는 방진 마스크 있죠. 공사장에서 쓰는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강제성 인증이었어요. 이게 강제성 인증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게 자율성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인증이 이제 강제성 인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강제성 인증이 자율성 인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안전인증입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강제성 인증도 해당이 안 되고 품목군이 자율성 인증도 해당이 안 돼요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GB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KS 규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중국도 GB 규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GB 규격에서 근거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은 이제 개념이나 그리고 중국 인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가서 중국 CCC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증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2018년부터 정말 많이 대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중국도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인증들은 상당히 많이 풀어져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전자의 기본 파트들은 이미 중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무역 관계자들 만나보면 전기전자 파트의 기본적인 부품이나 모듈 같은 거는 중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진짜 우리가 무서울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올라온 제품들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파트에서 인증기간 및 시험기간을 많이 개방을 해줬습니다. 이 개방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몇 개의 시험소만 정해놓고 그 시험소 안에서만 이제 시험소에서 발급을 해주는, 혹은 인증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만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 다국적 기업,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의 시험소라든지 TOV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다국적 기업 인증기관이나 시험소한테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괄목할 만한 점이 인증비 및 시험비를 많이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싸졌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많이 싸졌고요. 그리고 지금 TUV라든지 기타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 시험소 같은 경우에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만, 중국 시험소만, 혹은 중국 인증기관만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은 국제적인 시험소들도 이제 신청을 하면 시험기관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개방적인 인증제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샘플링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제품들이 중국 현지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AS 부분에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보완을 하거나 혹은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중국 현지의 이제 영업망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재고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지 인원들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혹은 현지 인원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 루트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후심사에서 대응하기 힘들어지거나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고 해서 저희의 산자부 같은 곳이죠. 산자부와 그리고 저희 CNCA는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인데 여기는 한국의 기술표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일부 CCC 제품 대상 취소 및 자아성명의 방식을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아성명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자아성명으로 해서 인허가를 빨리 취득을 하고 기업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기업 스스로 이제 인증서를 발행을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훨씬 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시켜 나가는 제도가 있었죠. 그거를 중국이 2018년 6월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몇몇 일부 제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성명 대상 품목에 보시면 1차가 일단 총 21개 품목입니다. 이때는 거의 자동차 부품 모듈 쪽으로 많이 풀어졌었고요. 보시다시피 모터, 일부 용접기,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자동차 렛지, 힌지 등이 포함이 됐었고요. 2차에는 이제 확대를 계속 해나가겠죠. 2차에는 총 4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디오나 자동차 운행 기록계 등이 있고요. 3차에서는 더 괄목한 게 총 11개 품목을 자아성명에 포함시켰습니다. 퓨즈라든지 저전압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안전유리, 이러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기본 개념은 일단 기업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요구하는 이제 테스트 설비라든지 규정들이 있겠죠. 시스템이 건립이 돼야지만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적합성 선언서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인증을 취득을 하는데 훨씬 더 간소화가 됐죠. 그래서 도입 목적은 일단 품질 인증 제도를 기업 스스로 하게끔 해서 이제 인증 제도의 혁신을 조금 꾸미겠다. 그리고 인증 절차의 간소화나 최적화를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기업의 원가 절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C 인증받는데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간소화가 되고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CCC 인증 제외 품목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26개 품목이 있었고요. 12개 품목, 18개 품목. 이러한 품목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CQC 자율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아성명 외에도 저희가 CCC 인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물론 수출은 가능하십니다. 인증서 없이 수출은 가능하신데 이러한 품목들은 자율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 자율인증은 기업의 의사에 의해서 혹은 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인증을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보시면 CCC 인증 추가 품목도 있습니다. 추가 품목은 보시다시피 방폭 제품이라고 해서 특히나 반도체나 혹은 화학물질 많이 사용하는 곳에 폭발 방지 제품들이 많죠. 이런 방폭 제품에 전기 제품군이 17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스 제품이 이제 3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500리터 이상 가정용 냉장고도 CCC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를 넘어서 정식 시행일이 넘어 있죠. 그래서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생산되는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CCC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이러한 부분을 받아야 되고요. 차량용 브레이크 패드도 2021년 6월 1일 얼마 안 됐죠. 저번 달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혹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시면 잘 봐두셨다가 저희가 인증을 취득해야 되는 품목으로 분류가 됐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폭 제품에 대해서 밑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방폭 인증이 CCC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방폭 인증도 받아야 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폭 인증 플러스 CCC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방폭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CQC 자율인증 품목 취소 품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QC는 중국 품질 인증센터를 뜻합니다. 저희 한국으로 치면 KTL, KTR 같은 곳이죠. 이 CQC 센터에서는 고위험군 제품, 예전에는 자율인증으로 분류됐던 고위험군 제품이나 인증 수요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 품목 취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있는데 온수매트 상당히 많이 수출했거든요. 이 온수매트라든지 미용기기들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특히나 뭐 전지나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어댑터를 끼워서 사용하는 미용기기 제품들도 CQC 자율인증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발 온열기라든지 사우나기기, 상용 오븐, 전자레인지 이러한 제품들이 취소가 되면서 좀 혼란을 겪고 있죠. 지금 과도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품목들은 반드시 이제 인증 분류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CQC 자율인증인지 아니면 CCC 인증인지 아니면 단순 지위 테스트로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러한 인증 분류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 제품의 원리나 구동 방식이나 그리고 재질이나 스펙으로 결정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방향성이 안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C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CC를 받는다든지 기타 GB 테스트만 받고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잘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 한국에서 많이 쓰죠. 냉장고나 이제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 뭐 선풍기에도 에너지 효율이 붙는 마크를 잘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차이나 에너지 레이블이라고 해서 중국 능샤오标识라고 합니다. 보시면 역시나 이제 제품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 제품 중에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없었죠. 에너지 라벨을 안 붙어도 부착 안 하고 나가도 상관없었는데 2020년 7월 1일 작년 이맘때쯤이죠. 공기청정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터널용 LED 조명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화 제품인데 이런 산업화 제품들도 과거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레이블을 안 붙여도 됐었는데 지금은 다 부착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조온용 공기 히트 펌프나 이런 유닛도 에너지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표준이 갱신됐다라는 품목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표준이 갱신되었으면 에너지 라벨을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신청부터. 이렇게 표준이 갱신되는 품목에 만약에 저희가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에어컨이라든지 단열용 에어컨 그리고 실내 조명용 LED 제품 같은 실내 조명용 LED 제품은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시죠. 저희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은 작년에 갱신이 됐기 때문에 기존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거를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신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규격에 맞는 레이블을 붙여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갱신된 품목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최신 동향들을 그 연도별로 순서대로 좀 알아봤고요.
CCC 인증은 이렇습니다. 저희 한국의 아까 KS 인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강제성 인증입니다. CCC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제품 CCC 인증 목록에 들어가는 제품이면 반드시 저희가 이제 수출하기 전에 CC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CC 인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중국 현지에서 이제 수입 통관도 되고 그리고 유통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KC 인증이 있고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CCC에 대응되는 게 C 인증이 있죠. 그래서 보통 다 뭐 전기전자나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CCC 인증도 결국에는 대부분 IC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IC 규격을 안다라고 하면 중국 인증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왜? 원리나 동작이나 그리고 큰 골격의 그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 현지화에 맞게끔 각색이 됐기 때문에 그 각색된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C 인증은 한국의 KC 인증과 C 인증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